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닥 어렵진 않았습니다. 2회 때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왜? 발전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발전 문제가 평균 나오던 만큼만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같이 21번부터 보시면 뭐 복잡합니다. 뭐 단상 이선이 있고 어쩌고 하니까 선을 여러분들 그리십시오.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저항이 2옴이랍니다. 저항이 2옴, R이 2옴, 그 다음에 X값이 15옴, 그 다음 단상 이선식이랍니다. 단상 이선식에서의 예를 들어서 전압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압강화는 3상 3선식이다 그러면 누삼이 들어가지만 단상 이선식에선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전압 강화를 계산할 때 뭐 이렇게 한다. 단상 이선식이 주어졌고,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용량성 리액턴스가 뭐예요? 콘덴서를 달았다는 거지. 이거 XL 값,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XC를 달았다는 거야. XC를 달았는데 걔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XC는 5옴짜리를 달았답니다. 이렇게 5옴 콘덴서를 삽입했을 때 부하단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느냐? 자, 여기서 전압을 인가했는데 부하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단 전원 측의 전압은 7000V랍니다. VS를 7000V를 주어졌고, 이렇게 됐을 때 선로의 X값, R값, XC값을 주어졌을 때 여기 VR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물어봤죠? 자, 또 단 전원은 7000V로서 부하 전류는 200A, 역률은 0.85%랍니다. 자, 역률이 0.8로 주어졌네요.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전력을 소비하면서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 200암페어랍니다. 이 부하의 역률은 0.8이랍니다. 80%랍니다. 이때 뭘 구하라고? 부하단 전압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부하단 전압을 구하시오. 수전단 전압 구하라는 거지. 자, 우리 송전단 전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VR, 수전단에 받는 전압에다가 선로에 생기는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송전단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서 VR 구하라 했으니까 VR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VS 마이너스 얘 넘어가면서 이 값이 되겠지. 자, VS가 얼마 주어졌어요? 7000V가 주어졌고 마이너스 단상이선식의 전압 강화를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 이렇게 계산하려네.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7000V 송전단 전압에다가 마이너스 전류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값 한번 보세요. X값. 유도성 리액턴스가 15옴인데 XC가 5옴을 보상해줬대. 뭐를 콘덴서를 달아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10-5 X값을 보상해주고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VR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고로 VR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7000V에다가 마이너스 전류 I가 몇 암페어? 200A가 주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R값이 얼마예요? 2옴에다가 코사인 세타 얼마? 0.8 플러스 10에서 5 빼면 얼마야? 5 곱하기 얼마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0.6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계산하시면 6080V가 나온답니다. 6080V가 나온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 거야? 한 920V가 뭐가 된 거야? 전압 강화로 소비돼 버린 거죠. 전압 강화가 생긴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가번에 있습니다. 가번. 그 다음 22번.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T형 회로가 있답니다. 송전단 전류 IS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중거리 송전선로다 그러면 중거리다 그러면 R과 L과 C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 회로 해석하죠. 그러면서 해석 방법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파이형을 사용하든지 T형을 사용해라. 사실은 T형은 약간 오차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파이형으로 계산해야지만 오차가 좀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문제에서는 T형으로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T형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선로에 원래 임피던스 Z가 있고 선로에 병렬 어드미던스 Y가 있다면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를 T형으로 분리해라. 좌측에서 보든 우측에서 보든 평형이 되게 만들어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지. 임피던스는 T형이니까 2분의 Z로, 임피던스를 2분의 Z로 이렇게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좌에서 보거나 우에서 보도록 대칭이 되게
어드미턴스를 중간에 배치하시고 송전단에서 전압 ES를 인가하고 전류 IS를 흘려주고 수전단에서 전류 IS를 리시브 하는 거죠. 리시브 받고 그 다음에 수전단에서 전압 ER을 수전해라 이거죠. 이게 뭐예요? T형 회로입니다. 이 T형 회로 해석을 하는데 T형 회로 해석하는데 여기에 송전단 전압 ES 크기는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지. ES는 A라는 정수, 4단 정수 중에서 A에다가 ER 플러스 B의 IR이고 IS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C의 ER 플러스 D의 IR이다.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IS를 계산하라 그랬네, 문제에서. IS를 계산해라 그러면 IS는 이거만 계산해라 이거지. 그러면 C는 무슨 비예요? C는 어드미턴스 비지.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는 전류비죠. 전류비. A는 뭐야? 전압비. B는 임선스 비다. 그래서 어드미턴스 비는 어떻게 되고 얘는 뭐야? D. 전류비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내야 되겠네. 뭘 가지고? 4단자 정수 A, B, C, D 가지고 계산해낼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뭐를 A 값이 얼마인지, B 값이 얼마인지, C 값이 얼마인지, D 값이 얼마인지를 4단자 정수에서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행렬식을 만들어라. 행렬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2분의 Z 하나 먼저 구해서 행렬식 만들고 2분의 Z 가리고 나서 Y 갖고 행렬식 하나 만들고 Y 가리고 나서 2분의 Z 하나 가지고 행렬식을 만들어라 이거야. 그럼 행렬식이 몇 개 나와요? 3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3개가 나온다.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처음에 2분의 Z 임피던스비만 가지고 전압비나 전류비는 전압전류는 인가한 거니까 1로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B, 임피던스비가 얼마로 돼 있어? 2분의 Z다. 어드미턴스비는 얼마야? 제로죠. 다시 어드미턴스만 갖고 해석한다면 1은 전압전류비니까 그대로 있다고 하면 임피던스는 얼마? 제로. 어드미턴스비는 Y다. 1, 2분의 Z, 제로, 1로 다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로 이렇게 곱해서 뭘 만들고 하나의 행렬식을 만들고 뭐 1 곱하기 1은 1이다. 플러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더하라는 거죠. 2분의 Z, Y가 될 것이다. 얘가 A 값이다. A 값이고 다시 B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라는 거지. 그러면 1에다 0 곱하면 0이고 2분의 뭐가 남아? Z가 이렇게 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C 값이 되는 거죠. 제로, Y만 남는다. 그 다음에 D 값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다. 제로, 제로, 1만 남는다. 여기에 뭘 곱하라는 거야? 다시 또 요거 하나 계산하는 거. 1, 2분의 Z, 제로, 1이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결국 뭐만 남아요? T형 회로에서는 어떻게 나와? 1 플러스 2분의 ZY A 정수가 나오고 B정수는 어떻게 나와요? B정수는 이렇게 나오죠. Z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Z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정수는 얼마 나와? Y값 그대로 나오고 D정수는 1 플러스 2분의 ZY가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자 이게 ABC가 구해졌어. ABC가 구해진 것을 가지고 어디다 넣으라는 거야? IS 값, ES 값에다 넣으라는 거지? IS만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C정수는 얼마 나왔어? Y가 나왔네. Y에다가 2R 플러스 D는 얼마 나온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ZY의 IR 값 나왔죠? IR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IS를 계산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 가번에.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Y의 ER이 뒤로 나와 있지. 1 플러스 2분의 ZY의 IR에다가 플러스 Y의 ER 한 거지. 가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4단 정수를 구하고 ES, IS를 구하는 계산식에다가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자, 어찌됐든 풀었고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송전단 전압이 161, 수전단 전압이 154다. 전압상차각입니다. 전압상차각이 60도이다. 리액턴스가 45ohm일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한 전송전력을 구해라. P는 안정도식에서 P는 안정도 한계식에서 P는 X분의 VS, VR 사인 델 전압상차각을 곱해주면 된다. 이 식에서 X값이 몇 오hm 주어졌어요? 몇 오hm? 45ohm이 주어졌고 송전단 전압이 얼마? 161kV가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154kV가 주어졌어요. 킬로 곱하면 뭐야 얘들? 메가가 되는 거지. 메가 곱하기 사인 세타는 얼마 주었어요? 상차각은 60도니까 사인 델이 얼마야? 60도면 상차각 사인 60도면 얼마예요?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몇 메가가 나오고 전력에 다니니까 와트가 됐겠죠. 몇 메가와트가 나온다. 계산기 누르시면 477이 나온답니다. 477 메가와트. 답 몇 번? 나번에 있네. 나번. 자, 24번. 중유연소 기력발전소의 공기 과용률은 대략 얼마냐 그랬어요.
자, 우리 화력발전소는 중유, 석유를 떼는 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석탄을 떼는 데가 있고 또 가스를 떼는 데가 있죠. 이런 화력발전소들의 연료가 잘 탈 수 있게 공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디다가 보일러에다가 공기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 공기의 과액률을 물어본 거야. 공기의 과액률을 물어봤습니다. 문제 24번에서 공기의 과액률을 물어봤는데 공기의 과액률은 공기의 과익률 공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론 공기량분이야. 이론 공기량분의 뭐예요? 실제로 소비된 실제 소비 공기량입니다. 공기량을 공기 과익률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공기 과익률이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중유다. 그럼 중유에서는 얼마냐? 걔가 1.05입니다. 1.05. 1.05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냐면 나번에 있습니다. 나번. 실제로 이게 이론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은 양의 공기를 넣어줘야지만 공기를 과하게 넣어줘야지만 연소가 잘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공기 과용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에 있고요. 25번. 총 설비 부하가 120, 수용률이 65, 부하용률이 80인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최소 용량은 얼마냐? 그래서 kVA다. 밑줄 kVA.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고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하나뿐이 없네요. 그죠? 부하가 120kW입니다. 변압기의 용량은 kVA로 표시하죠. 부하는 킬로와트죠. 몇 와트 소비하는. 이거 80와트, 20와트, 40와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 와트 총합이 120kW랍니다. 이것을 kVA로 표시해라 그러면 킬로와트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 역률로 나눠주면 kVA가 되는 거지. 자, 코사인 세타로 나눠서 kVA로 표시하라 이거죠. kVA로 표시하라. 여기에 부하용률은 80%이고 수용률이 있답니다. 이 120kW짜리 부하가 있는데 수용률이라는 의미가 뭐야? 120kW 예를 들어서 반은 반은 히터고 반은 에어컨이다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떼는 게 아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뗄 때 하나에 대한 수용률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60kW짜리니까 0.5가 됐겠지. 그렇게 따진다면 그 수용률이 어떻다고? 하나가 65%를 뗀답니다. 어떤 부하가 이게 다 한꺼번에 걸리는 게 아니라 65%만 지금 수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해라? 변압기 최소 용량을 구해라. 어디서 계산하시냐? 여러분들은 부등률식에서 계산합니다. 부등률은 공식이 뭐예요?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죠.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 분의 각 수용가. 그러니까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인데 지금 수용가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하죠. 얘도 역시 킬로와트입니다.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다시 구하면 설비 용량에다가 뭐를 곱하면 수용률을 곱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 되는 거지. 설비 용량이 저기서는 얼마예요? 120kW이고 수용률은 얼마 줘줬어? 0.65 줘줬나? 수용률이 0.65랍니다. 자, 이럴 때 부등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이거 부하 합성해서 변압기 용량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부등률하고 리플레이스 자리 바꿔야 되겠지. 부등률 분해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됩니다 라고 표시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뭐라 했어? 킬로와트였다. 그것을 kVA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분모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드디어 뭐가 된 거야? kVA가 된 거죠. kVA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라. 부등률이 얼마 주어졌어요? 부등률이 얼마 주어졌어요? 부등률이 안 주어졌다 그러면 1이지 뭘. 곱하기 역률이 얼마 주어졌어요? 0.8. 그 다음에 설비용량이 얼마? 120kW. 그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 0.65.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 97.5%가 나온답니다. 97.5%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 97.5%인데 그냥 100%로 봤네. 그죠? 답은 라번이다. 약 100이다. 라번. 자, 26번. 연간 최대 전력이 70, 75, 85, 100인 4개의 수용가가 있다. 합성한 연간 최대 수용 전력이 250이다.
킬로와트입니다. 다 이 수용가의 부등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변압기가 있답니다.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하나가 얼마? 70 킬로와트, 75 킬로와트, 85 킬로와트, 100 킬로와트. 각각의 수용률은 다 쓰는 게 아니야. 한 방에 이게 설비가 있다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수용률이 있을 텐데 수용률도 안 좋아졌네. 아이고, 이만큼 다 수용을 하나 봅니다. 100%씩 수용을 다 한다고 합니다. 킬로와트가 있고 여기에 최대 수용 전력이 이걸 다 합했을 때 최대 수용한 게 250이랍니다. 이때 부등률을 구하시오. 부등률은 공식 알고 계시죠? 전부제에서도 바로 했네요. 부등률은 합성한 최대 전력분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이죠? 의 합이라 그랬어. 각 수용과의 최대 전력의 합은, 합성한 최대 전력의 합은 얼마 주었어요? 250kW가 줬지? 250분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70. 만약에 설비용량에다 수용률 주었으면 수용률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수용률이 안 주었으니까 100으로 보고 플러스 75 플러스 합이라 그랬으니까 85 플러스 100 해주시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해줘? 부등률은 100을 안 하죠. 왜?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온다. 그래서 부등률 계산하시면 1.32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 4번. 자, 27번은 다음 중 지락전류의 크기가 최소인 중성점 접지 방식은, 자, 지락전류가 가장 큰 게 어떤 거고 가장 적은 게 어떤 거 한번 보자. 자, Y결선에 직접 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Y결선에 저항 접지를 합니다. 접지 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델타 결선에 비접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Y에 소리액터 접지를 합니다. Y에 소리액터 접지를 한다. 리액터를 이렇게 접지했습니다. 지락전류의 크기가,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한 선에 지락이 발생했다, 지락을 발생했다, 지락이 발생했다, 지락이 발생했다. 지락이 뭐예요? 선로 하나가 떨어졌든 이상전압이 쳐서 철탑을 통해서, 철탑에 다 돼 있어? 전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철탑을 통해서든 대지와 지락이 이렇게 발생을 했답니다. 이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가장 큰 건 어떤 거냐면 이 지락전류는 3I0만큼 뜹니다. 3I0만큼 직접 접지선은 뜨는데 그 3I0의 크기가 얼마냐면 3에다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만큼 뜹니다. 2A만큼 지락전류가 직접 접지에서는 뜹니다. 직접 접지에선.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왜? 그 3I0라는 게 통일선의 유두장애를 가장 크게 일으키니까 가장 지락전류가 큰 방식이 직접 접지가 되고요. 그 지락전류가 저항이 딸려있다 그러면 저항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에서 지락전류를 제한하죠. 제한하기 때문에 그 다음 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누구? 얘다.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에서는 그 지락전류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비접지다 보니까 없죠? 올라가긴 합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대지에 충전되어 있는 CS 대지 충전 용량하고 뭐를 해서 그 충전 용량을 통해서 지락전류가 선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얼마가 주어지냐면 이때의 지락전류는 j2의 루트 3 오메가 CV만큼의 지락전류를 발생합니다. 근데 이 값이 큰 거냐 작은 거냐? 작습니다. 왜? C라는 게 마이너스 10의 6승을 갖고 있죠. 10의 마이너스 6승을 갖고 있죠. 왜? 마이크로페라파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당 C의 마이너스 6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럼 더 작은 건 어떤 거냐? 소리액터 L 갖고 아예 지락전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냥 계속 운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작다. 대단히. 아주 작다. 아주. 소리액터 접지가 지락전류가 가장 적고 가장 큰 것은 누구라고요? 직접 접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최소인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최소는 누구예요? 소리액터 접지가 가장 적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나번. 자, 만약에 이렇게 지락 고장이 생겼거나 이상전압이 생겼을 때 선로에 내가 치거나 어떤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건전한 상, 지락되지 않은 상, 이런 건전한 상에는 전위 상승도 한번 보자. 전위 상승. 전위를 2차 측의 전압이라고 할까요? 전위 상승은 이것과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로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전위 상승이 가장 크고 직접 접지가 전위 상승이 가장 작습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보시면 된다. 참고하시고요.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은 단상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하여, 얘 승합기가 뭐예요? 승합기.
1차 측의 전압을 좀 더 올려서 승합해서 2차 측의 전압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하여 승합할 경우 승합 전의 전압을 2완, 승합 후의 전압을 2투라고 한다면 2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2투는 어떻게 되겠느냐. 단 승합기의 변압비는 부하 측 전압분의 전원 측 전압이다 그랬어요. 28번을 보시면 승합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1차 측의 전압을 인가합니다. 얼마? 2완의 전압 크기를 인가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다면 이렇게 코일에 2완 전압이 이렇게 떴겠죠. 어떻게 돼? 그게 2차 측 전압으로 나타냈겠지 원래는. 그런데 승합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코일을 더 감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2차 측 전압을 승합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승합기지. 자, 1차 측에 전압을 가하면 1차 측에 전류가 흐를 거고 E2에 의해서 E2 어떤 코일을 더 감았다 그랬으니까 E2에 의해서 이쪽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 전류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부하 걸어서 쓰는 거고 2차 측 부하 전력이 나오겠지. 1차 측의 부하 전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고 승합기 용량을 계산해라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승합기 용량은 어떻게 W라고 한다면 E2에다가 I 곱하면 되는 거죠. 이런 승합기 용량을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어? 이 완전압을 인가했을 때 E2의 승합기를 권선을 더 감았다면 E2 전압은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죠. 원래 기준은 누구였어? E 완전압이었는데 E2를 계산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E1일 때의 권선비는 어떻게 됐었어? E1이었고 E2의 권선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E1에다가 E2 플러스 된 거죠. E1에다가 E2가 플러스 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E2의 전압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E2 전압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어떻게? E1분의 E1 플러스 E2에다가 뭐 E1을 넘겨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보자. 이런 답이 있나요? 이런 답은 없고요. 이렇게 해놨네.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좀 더 풀어놨네. 어떻게 했냐면 E1과 E1 지워지면 뭐가 남죠? 1이 되죠. 플러스 E1분의 뭐가 남는 거야? E2가 남겠지. E2가 남고 여기에 E1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E1에다가 플러스 스몰 E1분의 스몰 E2 곱하기 라지 E1 이렇게 되겠죠. 이런 답은 있나요? 네, 이런 답이 답번에 있네요. 답.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네요. 자, 29번 가시면 보호계정기의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서 동작하는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고 하냐는데 자, 이걸 한꺼번에 좀 보십니다. 이것을 계전기의 전류에 대한 시간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전류 시간 특성 곡선입니다. 시간 특성 곡선을 한쪽에다 그려두시면 세로축이 시간입니다. 여기가 0초입니다. 0초에서부터 시간이 커지는 거고 0A에서부터 전류가 가로축으로서 0A로부터 전류가 커지는다. 자,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어떤 전류값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전류값이 어느 값 이상이 돼버리면 바로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순한시 계전기랍니다.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계전기라 해서 순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순시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자, 또 어떤 특성에 있냐면 이런 계전기가 있습니다.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동작한답니다. 그냥 세팅을 해놓는 거야. 아예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즉시 어떤 시간에 대해서 동작하라고 시간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시간 세팅을 해놓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일정 전류 이상의 크기의 전류가 들어오면 그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동작해라. 걔를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계전기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커진다. 큰 전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큰 전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동작하고 작은 전류가 들어왔다. 작은 전류죠. 영압배에서부터니까 작은 전류가 들어오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전기다.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전기 특성이다. 그 다음 어떤 가음까지는 반한시성이다가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정한시성을 갖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정반한시 계전기다. 정반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면
보호계정기의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전류가 적으면 느리게 동작하고 동작 시간이 짧게 뭐야 이게? 동작 전류가 크답니다. 동작 전류가 클수록 빨리 동작하고 짧게 동작하고 그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 일정한 시간에 동작한답니다. 그럼 얘가 뭐였어? 일정한 전류의 시간에 동작하는 거,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게 뭐라 그랬어? 정반환시 계정기라 그랬죠? 어디 있어요? 라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말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반환시성 정환시 계정기 몇 번? 라번에 있네요. 라번.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30번으로 갑니다. 30번. 30번은 전원으로부터 합성 임피던스가 0.5% 15,000kVA 기준일 때랍니다. 인곳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몇 MVA인가 그랬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뭐 구하라는 거야? PS 갖고 하라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PS 구하는 공식은 퍼센트 Z분의 100에 PN으로 하시면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PS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상계수에다가 곱하기 뭐야 상계수 3상이 더하면 3 단상이 더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지. 전격 전화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계산하시오. 이 문제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퍼센트 임피던스 0.5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이 얼마예요? 기준이 15,000인가요? 15,000 kVA네. 15,000 kVA 기준입니다. 문제에서는 MVA로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해주면 MVA가 나오겠죠. 그러면 3000 MVA가 답이 됩니다. 이거 3000 MVA가 답입니다. 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전선의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현상은 뭐냐 그래. 자, 무슨 소리냐면 전선이 있다. 전류를 흘려주면 골고루 전류가 흘렀으면 좋겠는데 뭐야? 전선의 중심일수록 뭐가? L에 의해서 자속이 서로 뭐예요? 세교하면서 전류가 밖으로 흐르는 성질. 표피로 흐르는 성질이 뭐야? 얘가 표피효과죠. 표피로만 전류가 흐르는 성질, 표피효과가 되겠죠. 다음 몇 번? 나번에 있네. 나번. 전류가 표피로만 흐르는 성질. 어떨 때 표피효과가 커져요? 주파수가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전선이 굵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표피효과는 커지죠. 온도만 반비례한다. 자, 그리고 보시고요.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가장 옳은 것은 이상전압 방지죠. 뭐 32번. 이상전압 방지 라번. 다음 33번.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랍니다. D 메다입니다. 단위는 메다이고 성간거리가 D 메다다. 단위 환산할 필요는 없겠네. 같은 메다이기 때문에 선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느냐? 단 선로의 투자율은 1이다. 전혀 쓸데없는 걸 줬죠. 자, 보면 L은 어떻게 계산해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뭐가 주어졌어? 0.05 플러스 0.4605 플러스 곱하기 로그 10 R 값이 얼마였어요? 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지름으로 만들려면 지름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분의 D다. 그러면 번부수 풀면 얘가 뭐 어떻게 되겠어? D분의 뭐가 돼요? 2D가 되겠지? D분의 2D가 된다.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그죠? 라번에 있네요. 34번. 전원이 양단에 있는 애 밑줄. 방사상 선로의 밑줄. 전원이 양단에 있는 방사상 선로입니다.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환상선로를 그리죠? 환상선로가 됐든 방향성이 이렇게 양단에 전원이 있다면 방상선로가 됐든 환상선로가 됐든 전원이 양단에 있다면 고장 검출을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방향성 계정기가 필요합니다. 방향성이 있는 계정기가 필요하다. 방향성 계정기가 필요하다. 방향성이 없다면 여기에다가 OCR 과전류 계정기 이쪽에다 OCR 과전류 계정기만 설치해갖고는 도저히 어느 고장에서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한지를 찾아낼 길이 없다. 그래서 방사상이 됐든 환상이 됐든 OCR 하나만 가지고 고장을 검출할 수 없고요. 어떻게 된다? 방향성 계정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답이 몇 번에 있어요? 방사상 송전선로에서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정기 조합 방식은 그랬는데요.
답이 나번에 있네. 방향 단락 계정기와 과전류 계정기를 조합해야 합니다. 답 몇 번? 나번에 있습니다. 나번에 있다. 그 다음 35번으로 갑니다. 35번. 소호 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중 소호 원리에 따른 차단기 종 우리 차단기 종류는 누가 결정을 해요? 소호 매질이 결정하지.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가스 차단기다 그러면 SF6가 소호 매질이고 그 다음에 소호 매질이 오일이다 그러면 유입 차단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차단기 종류를 결정하면은 소호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류의 밑줄, 절연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하여 차단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우리 35번은 소호 매질이 예를 들어서 SF6다. 그러면 가스죠. 그러면 이제 차단기의 종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CB 종류는 CB 차단기라 그러죠. 서킷 브레이커의 종류는 뭐가 되는 거야? G12가 되는 거죠. G12. 지금처럼 오일을 이용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입 차단기가 되는 거죠. OCB 오일 서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소호 매질이 진공 상태다.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 바큐움 서킷 브레이커 진공 차단기. 그 다음에 전자력 자기력을 이용했다. 자기 차단기죠. 얘가 뭐예요? MBB 마그네틱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 공기를 사용했다. 압축 공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압축 공기를 사용했다.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차단기 종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소호 매질이 결정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 오일 유입이다 그러면 차단기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유입 차단기가 될 것이다. 답 가번 36번은 삼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옵셋을 주는 이유로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철탑을 건설해 놓고 예를 들어서 철탑에 암 길이를 똑같이 했답니다. 이렇게 A상, B상, C상의 암 길이를 똑같이 하면 전선이 대롱대롱 매달릴 텐데 예를 들어서 전선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같은 수직상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선에 눈이 이렇게 쌓입니다. 눈이 쌓이고 겨울철에 눈이 쌓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눈이 일제히 탈락을 해버렸다. C상의 눈이 탈락을 해버리면 얘가 뭐예요? 퉁 튀져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슬리트 점프했다고 합니다. 슬리트 점프를 합니다. 점프하면서 위에 쌍하고 뭐가 되겠어? 단락이 되겠지. 혼촉이 되겠죠. 이렇게 단락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니까 가운데 쌍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암 길이를 길게 해서 전선을 이렇게 달아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수직상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삼각배열이 된 거죠. 삼각배열이 됐죠. 이 삼각배열이 되게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옵셋이라고 합니다. 왜 한 거야? 삼각배열. 혼촉 방지, 단락 방지 하려고. 답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요. 그죠? 가번. 30번은 다음 중 동일 전력을 수송할 때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역률을 계산한 경우에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이 좀 어렵네요. 가번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로 변압기 등의 저항손이 역률이 제곱에 반비례해서 감소한다. 저항손이 뭐예요? 가번은 전력 손실이지? 전력 손실이 3뭐 I자승 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 다 풀어보시면 어떻게 돼? 전력 손실은 전압의 자승의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뭐예요? P자승의 R로다 이렇게 비례하죠? 역률을 계산했을 때 역률이 어떻게 되느냐? PL하고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예, 가번은 일단 맞네요. 나번도 보시면 나번은 변압기, 개폐기 등의 소요 용량은 역률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죠. 역률을 개선했는데 그 변압기 소요 용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역률을 계산했을 때 그 효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전력 손실이 경감됩니다. 경감됐죠. 이렇게 역률을 계산했더니 전력 손실이 경감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보면 전압 강화는 경감이 됩니다. 왜 경감이 되냐면 우리 전압 강화 식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압 강화 2는 V분의 P에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 어떻게 되나요? 식이 P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률을 계산하면 당연히 전압 강화도
떨어지는 거지. 경감이 됩니다. 역류를 계산했을 때 효과 중에. 그 다음에 우리 또 전기요금이 한전에서는 90에서 역률 항상 95% 맞춰주길 원합니다. 그 범위에 있다면, 역률을 계산해서 그 범위에 있다면 전기요금도 깎아줍니다. 전기요금이 경감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설비 용량 여유가 증가됩니다. 여유가 증가돼요. 증가. 이 설비 용량이 뭐야 결국 지금 나번에 나와 있는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용량이 뭐 한다는 거야?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죠. 그래서 나번이 답이 일단 되겠다.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다번이라 뭐 나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은 나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가겠습니다. 38번은 다음은 수압관 내 평균 유속을 V 메타퍼세크라고 하고 사용유량을 Q 세제곱미터퍼세크로 한다. 관의 직경을 D라고 하면 사용유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우리 수력학에서 보면 발전에 수력학에서 보면 수력학에 아셔야 될 게 뭐 정수력학, 그 다음에 동수력학도 크게는 나누지만 그 수력학 중에서 이 세 가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거? 연속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고, 연속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베르누이의 정리를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리첼리의 정리를 아셔야 돼. 토리첼리의 정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연속의 원리가 뭐냐면, 연속의 원리가 이거예요. 어느 일정 단면적을 갖는 관에 물을 흘려줍니다. 그러면 대지면과의 어떤 수두를 계산하는 거야. 이취수두에 의한 수두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 단면적 A를 갖는 부분과 단면적 A-라고 할게요. A-를 갖는 이 단면적을 갖는 데에 유량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유량 Q-는 어떻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연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연속의 원리는 이거죠. 우리 유량은 변하지 않지. 만약에 관에서 누수가 없다면 A를 통과하는 유량이나 A-를 통과하는 유량은 같겠죠. 그쵸? 유량이 누수가 없었으니까 그 유량은 같은데 단지 뭐가 변해? 단면적이 큰 관로에서는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좀 느리더라도 A- 단면적을 갖고 있는 관로에서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것을 어차피 유량 Q는 같다. 이게 뭐예요? 연력학에서도 그런 거지. 연력학 제1법칙에 보시면 연력학에서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형태가 변할 뿐이다라는 게 연력학 1법칙이죠. 똑같습니다. 연속의 원리에서도 연속의 원리, 수력학의 연속의 원리는 뭐냐면 A 지점을 통과하는 유량이나 A- 지점을 통과하는 유량은 크기가 같다. 단지 뭐가 변한다? 그 단면적과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V가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 이 유량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유량 Q를 구하라는 건가요? 유량 Q를 구하시오. 이 공식에서 유량 Q를 구하는데 Q는 단면적에다가 속도 V를 곱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 Q는 A에다가 V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뭐예요? 파이 R 자승이지. 파이 R 자승에다가 뭐 V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이가 뭐예요? 단면적이니까 이 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지름을 이렇게 하면 되지. 파이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2분의 D 해줘야 되지만 뭐가 나오겠어? 반지름이 나오고 그거에 자승을 취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그죠? 속도를 곱해줘라. 이게 유량 Q다. 다시 또 정리하면 파이에다가 얘가 뭐가 되겠어? 4분의 뭐가 되겠어? D 자승 곱하기 V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이 있나요? 4분의 파이 D 자승에다가 V 세제곱미터 그게 유량의 단위다. 세제곱미터/세크다. 답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 가번. 그래서 이렇게 구해라 이 말이야. 유량 Q를 구할 때는 유량 Q는 단면적과 속도에 비례하더라. 그 공식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유량 Q를 계산해 보시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갑니다. 39번은 다음 중 송전솔 내 안정도 향상 대책과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안정도 향상 대책에 근접한 것은 그랬어요. 자, 가번부터 보시면 전달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그죠? 39번은 안정도 향상 대책과 적합하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 안정도가 뭐예요? 안정도라는 것은 발전단과 우리 부하단, 발전단과 부하단이 뭐 하는 거야? 서로 발전 전력의 크기하고 부하의 크기가 싱크로나이징, 동기를 잘 유지하면서 싱크로나이징 하는 거지? 싱크로나이징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안정하게 운동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죠. 그 안정도를 더 향상시키고 싶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X값을 작게 합니다. 얘가 뭐야? 임피던스,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전력을 평형시키면 되고, 전압을 평형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에 따르면 고장을 고속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만 하면 안정도가 향상되더라. X값을 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X값을 정하면 기기의 X값을 작게 가면 되잖아. 동기기를 뭐로? 철기계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이 덜 감켜있는 철기계 쪽으로 가면 안정도가 향상된다. 결국 뭐예요? 화력발전소를, 동기기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뭘로? 수차 사용하는 수력발전소 쪽으로 가면 안정도가 향상됩니다. 철을 많이 사용하면 안정도가 향상되는 겁니다. 이거야. 그죠? X값을 작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연계를 해라. 연계. 선로다. 송전선로 이런 것들을 다 연계시키면 X값이 작아진다. 연계한 숫자만큼 작아진다. 그 다음에 전력을 안정시켜라. 전력을 평형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원단이 있고 여기가 발전단치이고 부하를 쓰다가 부하가 두 개가 있었는데 부하 하나가 탈락이 됐다. 그러면 발전기가 가속할 것이다. 가속하는 것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 저항을 부하를 삽입해라. 부하를 투입시켜주면 이만큼의 부하를 투입시켜주면 발전기가 안정돼서 그냥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SDR을 설치해라. SDR. 부하를 강제적으로 달아주는 제동기를 설치해라.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를 설치해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AVR로 전압을 조정하니 이거를 속도가 빠른 아주 소음성이 좋은 초소금기를 사용해라. 초소금 여자기를 사용해라. 또는 뭐 선로가 길다 그러면 중간에 조상기 설치해라. 조상기 설치해라. 이게 뭐예요? 중간 조상 방식 써라. 중간 조상 방식 사용해라. 뭐 이런 거고요. 고속도 차단은 뭐예요? 계정기를 어떻게 하면 돼? 고속 계산하면 될 거고, 차단기를 어떻게 하면 돼? 차단기를 고속 차단시키면 되는 것이고, 재패로 계정기를 어떻게 하면 돼? 고속도 재패로 계정기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정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보시면 적합하지 않은 거 찾으라 해서 전달 리액턴스 X값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감소시켜야 되는데 얘는 증가시켜야 된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일단 가번. 나번도 보시면 전압 변동을 작게 하고, 다번 개통해주는 충격을 빨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장 시 입출력 불평을 P를 안정화시켜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고요. 문제 40번. 다음 중 해결류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가번부터 보십니다. 높은 융점을 가져야 된다. 높은 융점을 가져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다번부터 보시면 부식에 강해야 된다. 방사선에 안정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라늄을 1g을 캐내면 진짜 핵 분열을 사용하죠. 핵 분열할 수 있는 연료가 우라늄 235밖에 없습니다. 우라늄 1g에 우라늄 235가 있고요. 우라늄 238이라는 게 있어요. 238. 그 다음에 뭐 토륨이 0.01%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토륨 232예요. 이런 짝수로 된 게 대부분이고 실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라늄 235 홀수밖에 없어. 이게 1g에 몇 프로 들어가 있냐면 0.7%밖에 없어요. 얘네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발전을 하는데 발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농축을 합니다. 너무 양이 작기 때문에 농축해서 펠릿을 만들어요. 이렇게 펠릿을 만들고 알갱이를 만들고 그걸 지르코늄 합금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 지르코늄 합금 쌓아놓은 걸 다시 강철로 다 덮고 콘크리트 덮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강철판 대놓고 나서 콘크리트를 1.2m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안전성 있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핵 분열 얘가 융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 뭐예요? 융점이 높아야 된다. 발전하는 점이 높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얘가 부식이 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방사선이 안정되지. 방사선이 밖으로 겨나오지 못하게 지금 뭐 쳐놨어. 이렇게 철판 쳐놓고 콘크리트 치고 철판 쳐놓고 콘크리트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콘크리트 쳐놨잖아. 이렇게 콘크리트 쳐놨잖아.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나번에 보시면 낮은 열 전도율 전도가 잘 돼야지 열이. 그래야 발전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3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